오늘은 고전소설 풍계월 전 결말 부분. 그런데 결말도 1이 있네요. 이 작품은요, 다른 일반적인 소설과는 다르게 이 결말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결말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요. 특히나 이제 주로 전쟁 사건인데 거의 급작스럽게 마무리 짓는, 쉽게 얘기하면 떡밥들을 다 주워 모으는 그런 형태라고 할까? 그래가지고 결말 부분을 조금 몇 개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시간에 하는 거는요, 아마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오왕과 초왕이 군사 10만을 거느려 파죽지세로 진격해오자 평국이 보국의 목숨을 구하고 적군을 막아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쓰인 영웅소설이자 군담소설로 중국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여 여성 영웅인 홍계월의 고행과 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 홍계월의 능력이나 사회적 신분이 남성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그려진다는 점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지배하에 군법을 위반하였다고 엄벌을 받는 내용이나 계월이 여성임을 알면서도 벼슬을 그만두게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국난을 당했을 때, 외적이 침입하였을 때 남성보다 높은 벼슬을 주어 국난을 극복하고자 했다는 점은 매우 획기적인 여성상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설. 자, 각설. 그러면 이거는 장면이 전환될 때 쓰는 어떤 관습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남광장이 장계를 올리거든. 장계라고 하는 건 신하가 임금한테 올리는 글이죠. 천자 즉시 개탁하니, 개탁 뜯어 열어보니 하였으되, 이렇게 써있네요. 오왕과 초왕이 반하여, 이때 반한다는 건 서로 연애한다는 것이 아니라 반란을 일으켜, 이런 뜻이에요. 황성을 범하고자 하옵는데 오왕은 구덕지를 얻어 대원수를 삼고 초왕은 장맹기를 얻어 선봉을 삼아 제장 천여원과, 그러니까 천명 정도와 군사 10만을 거느리고, 장수가 1000명이야. 군사가 10만이야. 와우. 호주 북지 70여 성을 항복받고 형주자사 이완태를 베고 지쳐 오매 소장의 힘으로는 방비할 길이 없사와 감달하오니 엎드려 바라기를 황상은 어진 명장을 보내시어 적을 방비하소옵소서, 적을 막아주세요, 이런 뜻이죠. 한마디로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 국가적 위기에 닥쳤는데 남관장은 내 능력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헬프미, 이렇게 되는 거죠. 천자 보시고 크게 놀라 모든 신하들을 모아 의논하는데 우승상 명현태가 아래기를, 이 도적은 오나라와 초나라는 좌승상 편국을 보내. 잠깐 좌승상 편국이면 계월을 얘기하는 거죠. 막아야 합니다. 급히 편국을 부르십시오. 자, 그럼 얘는 이 편국이 여자라는 거 모르나? 알지요. 알지만 그래도 편국의 능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여성이라는 성보다는 능력을 중시하고 능력을 인정하는 모습으로서 어떤 남성 중심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모습이에요. 천자가 듣고 지그시 생각을 하다가 고민이 되지. 편국이 예전에는 사회생활을 했으니까, 장수로 있었으니까, 여잔 줄 몰랐으니까 불렀지만 지금은 귀중에 있는 여자야. 그런데 어떻게 부르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야. 물론 천자도 부르고는 싶어요. 그런데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회활동을. 그냥 어찌 전쟁터로 보내리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신하가 말했다. 편국이 지금 귀중에 있으나 아직 이름이 조야, 즉 벼슬 자리와 인간, 그러니까 조정에 있고, 한마디로 관직에 올라와 있고, 또한 벼슬과 녹봉을 거두지 않았으니 어찌 귀중에 있다고 꺼리겠습니까? 즉 한마디로 여자이긴 해. 귀중에 있어. 그러나 아직 대신으로서 명부에 있고 벼슬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결국 여성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되겠죠. 천자가 마지못해 급히 편국을 불러냈다.
이때 편국이 귀중에서 홀로 지내면서 날마다 시녀들과 함께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당시에는 이거밖에 못했던 거죠. 자, 편국이 이거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싶었겠어요? 아니지. 하지만 자기가 여성임이 밝혀졌으니까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또 하나, 여기서 홀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보국과 함께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 보국하고 가까운 사이가 아닌 거야. 갈등 중인 거야. 라고 보면 돼요. 사관이 와서 천자가 부르는 명령을 전하자 편국이 깜짝 놀라 여자의 옷을 벗고 조복으로 갈아입은 후에, 조복으로 갈아입었다는 것은 이 조복은 관리가 입는 옷이에요. 즉 궁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이란 말이야. 이것은 결국 뭐냐 그러면 여자의 옷을 벗는다는 것은 여성의 신분이 아닌 조복으로 갈아입는다는 건 신하로서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신하로서의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판적으로 본다면 여자인 걸 밝혀졌으니까 여자 옷을 입고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당시 사회는 아직까지나 남장을 하고 남성의 입장에서나 사회활동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관을 따라 들어가 천자 앞에 엎드렸다. 천자가 기뻐하며 이르기를 경이 규중에 처한 후에 시집간 후에 오래 보지 못하여 밤낮으로 사모하였더니 뭐 연애하나? 그게 아니죠. 신하로서 그리워한 거예요. 이제 경을 보며 기쁘기 측량이 없거니와 끝이 없거니와 짐이 덕이 없어 지금 오나라와 초나라 두 임금이 반하여 반란을 일으켜 남관을 넘어 황성을 범한다고 하니, 자, 이게 결국은 이 편국을 부른 이유가 되겠죠. 경은 자당 마땅히 처사하와 사직을 안복하라, 즉 나라를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모든 남자들이 깨갱하고 못하고 있는 걸 이 편국 개월만 가능한 거죠. 한마디로 영웅적인 능력이 돋보이는 장면이다. 신첩외람하여 폐하를 속였고, 왜 폐하를 속였어? 그렇지, 여성임을 밝히지 않았다는 거죠. 공우장록이 높아 영화로 지내었기 황공하와 죄를 사하옵시고 이대로 사랑해 주시니 신첩이 비록 어리석으나 힘을 다하여 폐하의 성은의 만분의 1이라도 갚고자 하오니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끝내줄게요. 라고 하는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차설 이때, 자, 장면의 전환이죠. 천자 크게 기뻐하시며 즉시 천병만마, 천명의 군사와 만마리의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난 대군을 조발하여, 조발이라고 하는 건 강제로 뽑아 모아서 상림원에 진을 치고 원수가 누구야? 편국이죠. 개월이에요. 친히 붓을 잡아 보국에게 전령을 내렸어. 보국이 누구야? 친남편이죠. 지금 적병이 급하니 중군은, 이때 중군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국이 통솔하는 부대로 가운데 중자죠. 전쟁 시에 한가운데 자리 잡은 중심 군대, 한마디로 특별군대, 특공대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삐 대령하여 군령을 어기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 보국이 이 명령 사연을 듣고 분함을 이기지 못해. 왜 분함을 이기지 못해? 아내잖아. 아내가 남편인 자신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 불만인 거죠. 그리고 보니까 이 보국은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나도 남자지만 진짜 팔푼이죠. 찌질한 놈이라고 봐야 돼요. 부모에게 여쭈기를 또 부모의 고자질을 해. 개월이 또 소자를 중군으로 부리려 하오니 이런 일이 어디 있소리까? 아직까지도 개월이 자기 자신을 부하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에요. 이거는 가부장적인 사고와 남성 우월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아버지인 여공괄, 내가 예전에 너에게 뭐라고 일렀더냐? 개월을 괄시하다가는 이런 일을 당하니 어찌 그러다 하리오? 이거는 오히려 개월이 네가 잘못된 말이야. 국사가 중하니 이거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잖아. 나라의 일이잖아. 무관해하라. 어찌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얘기예요. 막무가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같은 말이에요.
바삐 감을 재촉하니 얼른 가 이거예요. 보국이 할 수 없이 갑주라는 것은 갑옷과 투구입니다. 진문에 나아가 원수 앞에 엎드리니 만일 영을 거역하면 군법으로 시행하리라 하니 보국이 찔끔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개월은 이 아우라가 카리스마가 짱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황겁이라는 것은 겁이 나서 얼떨떨하다라는 뜻이에요. 중군 처소로 돌아와 명령 내리기를 기다리는지라. 원수가 이때 원수가 누굽니까? 그렇죠. 편국이죠. 모든 장수에게 각각 소임을 정하고 추구월 언제? 추구월 갑자일에 행군하여 11월 초 1일에 남간에 당도하여 3일 동안 진을 유지하고 즉시 떠나 5일 만에 천축산을 지나 영정루에 다르니 적병이 평원광화의 진을 쳤는데 국기가 철통 같은지라. 원수 적진에 대하여 진을 치고 호령하며 말하기를 이라고 하는데 그냥 원수가 소임을 정하고 자 영정루에 다다르니 적병이 평원광야에 진을 쳤는데 국기가 철통 같았다 라고 간단하게 하면 될 것을 추구월 갑자일 11월 초일일 3일 동안 있고 5일 만에 다다르고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일정을 쫙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진짜 그 과정을 다 보여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그럴듯함, 즉 개연성을 갖도록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령, 이때 장령이라는 것은 장수의 명령, 한마디로 군령이에요. 어기는 자는 세워서 목을 베리라. 한마디로 장군으로서의 위엄과 기성을 보이고 있죠. 호령이 추상 가을서리 같건을 관습적 표현입니다. 매우 날카롭건을 모든 장수와 군졸이 황급하여 어찌할 줄 모르고 보국 또한 조심히 무궁하더라. 한마디로 남자들이겠죠. 얘네들은 그죠? 그러나 걔보다 누가 편국 여성이 더 우월하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이튿날 또 장면 바뀌었나요? 원수가 중군 즉 보국에게 명령하기를 오늘은 중군이 나가 싸우라. 누가? 보국이 나가 싸우라. 네가 나가. 자 중군이 명령을 듣고 말에 올라 삼척장검. 삼척이면 한 석자 정도 되는 긴 칼. 석자면 한자가 내가 알기로는 대략 한 30cm 정도 될 거예요. 한 1m짜리 칼이에요. 좀 길고 무겁겠다 그죠? 나는 명국 중군장 보국이라. 대원수 편국의 명을 받아 너의 머리를 베리라. 바삐 나와 내 칼을 받으라. 하니 적장 운평이 이건 나쁜 놈이다 그지? 그 소리를 듣고 대로 크게 화를 내며 말을 몰아 달려들거늘 보국이 승세 등등하여 장검을 들고 서로 싸우더니 수합 짱짱짱 못하여 보국의 칼을 날려 운평의 칼을 든 팔을 확 베어버리니 운평이 급급하여 말에서 뚝 떨어지거나 적장 운경이 이제 운평이 아니라 누구야? 운경이 운평의 죽을 보고 분을 내며 말을 몰아 달려들었다. 보국이 승리 기세가 등등하여 창검을 높이 들고 싸웠다. 두어 차례 짱짱 겨루기도 전에 칼을 샥 날려 운경의 팔을 똑착 치니 운경이 미쳐 손을 돌리지 못하고 팔을 든 채 말 아래로 떨어졌다. 다시 보국이 운평의 머리를 베어 본진으로 돌아오는 뒤에 적장 구덕진 대로하여 장검을 높이 들고 말을 몰아 크게 고함치며 달려들 때 난데없이 적병이 치사계시리. 양으로 승부하냐 1대1로 싸우다가 와우 못 듣죠. 자 근데 요 장면 어떻습니까? 되게 속도감 있죠. 짜자장짱짱짱 한단 말이에요. 자 보국의 전투 장면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속도감 있게 서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국이 황급하여 피하고자 하더니 경각이 적장이 함성을 지르고 보국을 천여 겹으로 둘러싸고 지쳐오는지라. 짠 위기에 처한 보국의 모습이래요. 일촉즉발, 백척간두, 누란지위, 풍전등화, 기타 등등. 위급하여 보국이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하더니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이때
원수가 장대에서, 장대라고 하는 건 막대기가 아니에요. 높이 올라가서 이게 멀리 바라보면서 지휘를 하던 대를 얘기해요. 북을 치다가 보국의 위급함을 보고 급히 말을 몰아 장검을 높이 들고 좌충우돌 적진을 헤치고 들어가 구덕지의 머리를 확 베어버리고 보국을 구한 후 이스케이프, 몸을 날려 적진 속을 자장장장장장장 헤집고 다녔다. 동해 번쩍 하더니 어느새 서쪽에 있는 적장을 베고 남쪽으로 가는 듯 하더니 어느새 북쪽에 가 있는 장수를 베고, 무슨 손흥민이냐? 좌충우돌하여 적장 50여 명과 군사 1000명을 한 칼에 샥. 뻥이 심하다. 어쨌거나 간에 과장은 과장이죠. 그죠? 계월의 영웅성을 부각하고 있고요. 여성 영웅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러면 보국이 완전히 깨갱 안 하겠대. 그죠? 이때 보국이 원수 보기를 부끄러워하거늘. 왜 부끄러워해? 지 마누라 여자라고 무시하다가 이제 자기는 지고 그 다음에 마누라가 구출했으니까 얼마나 창피해. 원수가 보국을 꾸짖어. 왜? 저러고도 평소에 남자로다 하고 나를 업신여기더니 그래 이제도 그렇게 하겠니? 라고 하는 것은 남성 중심적 사고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리고 원수 장대에 좌기하고 올라앉고 구덕지의 머리를 함에 봉하여 어디로 보냈어? 황성으로 보냈어요. 황성으로 왜 보내? 이겼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결말의 첫 번째 부분, 자, 오나라와 초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이제 나갔다가 보국이 위태로워지니까 짱 구해주는 장면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홍계월 전에 결말 부분 중에서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쭉 본문을 살펴봤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요거 하나 살펴보고 갈까요? 자, 보국이 계월보기를 부끄러워한 이유는 간단하죠. 창피하거든요. 사회적으로는 계월의 수와 장수이지만 가정 안에서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워 우월한 위치에 차지하려고 생쇼를 합니다. 지 부모한테 고자질도 하고요. 그러나 싸움에서 결국은 뭐해? 자기가 지고 계월이가 자기 자신을 구출하죠. 한마디로 능력의 차가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우월의식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홍계월 전에 결말 첫 번째, 오왕과 초왕이 군사 10만을 거느려 파죽지세로 진격해오자 평국이 보국의 목숨을 구하고 적군을 막아내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